네, 연휴 사이에 나온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밤에는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지만 미국의 바이오테크주들 우리의 연휴 기간 동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국제 유가를 비롯한 상품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원자재 관련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글렌코어 파산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폭스바겐을 비롯한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왔었죠.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이오테크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저번 주 21일 날 미국의 대선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에 폭리를 취하는 발언은 참을 수 없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21일 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장에는 22일부터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우리 시장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것들이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21일 발언하기 전에는 4,1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던 지수가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3,3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잠시 반등을 줬지만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도 그렇게 좀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헬스케어가 올해 상반기까지 주도주였습니다. 예, 시가총액도 그렇죠. 굉장히 커졌고요.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지금 다음 카카오와 1, 2위를 다루고 있지만 시총 상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 헬스케어가 다시 흔들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자세히 좀 관찰을 하셔야 될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또 나왔던 것이 스위스에 있는 회사라고 하는 글렌코어의 파산설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중요한 게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원유라든지 원자재를 수입을 좀 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수출을 많이 하는 원자재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이머징 국가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국가에서 자산을 좀 빼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스위스의 세계 최대 석탄 수출 회사인 글렌코어가 파산 임박설이 돌면서 원자재 관련주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베스텍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글로벌 상품 가격이 현재 하락세를 계속 좀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글렌코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요. 런던 시장과 홍콩 시장에서 각각 29%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금액으로는 5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조 3천억 원이 하루 만에 사라졌는데요. 지금 글렌코어 주봉을 한번 좀 보시면 2014년부터,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올해 한 해 77%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77% 하락을 했고 4년 전 주가에 비하면 90%가 하락했습니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중국의 순이익 감소 소식이 원자재 업체에 충격을 계속 좀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투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턱대고 진입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철강 관련주들이 있겠죠. 철강 관련주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이라든지 풍산 이런 대표적인 원자재 관련주들이 있을 것 같고 원유, 정유주들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 이 시간은 또 우리가 자세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인데 필코스닥 시장 먼저 수급 관련해서 추석 바로 전에는 또 양 매도가 다소 거세게 나왔었잖아요.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좀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이틀 쉬었기 때문에 3일 정도 수급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23일부터 3개월 동안 외국인은 510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888억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수급상으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매수할 만한 여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별로 한번 수급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들을 한번 보면 양은 많지 않습니다. 뭐 원익 IPS, 메디톡스, 바이오랜드, 솔레인, 한국정보인증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는데요. 전기전자, 바이오, 화장품 등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골고루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컴투스, 아스트, 다음카카오, 다우데이터, HLB,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컴투스라든지 다음카카오, 다우데이터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IT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지금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들이 전에 뭐 한국형 FX 사업이 뭐 조사를 받고 있다, 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기관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기관들은 매도하는 종목이 동서, 로엔, YG엔터, 다음카카오, CJU 쇼핑. 기관의 뭐 매도 물량은 주로 내수주들을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는 수출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내수주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요. 컴투스, 오스템 임플란트, 아스트, 파라다이스, 메디포스트. 일단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공동으로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스트도 역시 동시에 순매수하면서 수급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두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컴투스가 눈에 띕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일 연속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게임주들 다시금 눈여겨봐도 돼야 할 시점인가요? 일단 뭐 수출주들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주 관심을 가져본다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게임주 중에. 그래서 실적만 계속 좀 꾸준히 나와준다면 좀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을 보자면 여전히 또 투자 전략을 세우기는 힘든 이번 주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당분간은 혼란스러운 시장이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9월에 있었던 FOMC 이후의 흐름이었는데요. FOMC 이후에 우리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뭐 저 역시도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지표마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중국 제조업과 광산, 전력 등 공업기업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1년 10월부터 이 지표를 통계를 내왔는데요. 집계를 낸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수치였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도 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가 4%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뭐 추석 기간 동안 휴장이었던 그 변동성을 우리 증시 하루 만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당분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급락 이후에 50% 정도의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번 되돌림이 있은 이후에는 V자 반등보다는 한 2, 3개월 정도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좀 뭐 좋은 흐름을 우상향하는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환율과 유가인데요.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환율이 계속 약세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외국인이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 지표는 10월 FOMC 전후로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뭐 기준금리를 올릴지 뭐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10월로 아니면 12월로 이연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연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점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환율의 안정을 가져오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주들의 실적이 개선돼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외국인의 시각도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두 번째 지표로는 이제 유가인데요. 이머징 마켓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뭐 글렌코어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 하락이 계속되면 이머징 마켓의 위기가 지속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 뭐 한국 증시도 이머징 마켓의 범전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좀 뭐 혼자만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머징이 안정이 돼야 우리 증시도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원재료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높은 우리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9월 FOMC 기대를 했지만 뭐 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시장이 뭐 다 흔들리고 있어요.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 FOMC 회의 이후에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3월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면 시장은 우상향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당분간은 조금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면서 조심하는 시장 접근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유가와 환율을 살펴보면서 보수적인 전략을 세우고 3분기에 실적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개별 종목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